홀라 반갑습니다. 자, 나올 때가 됐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싶었던 그 녀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레이저의 게이밍 헤드셋 크라켄 시리즈가 V4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저의 극 하이엔드형 게이밍 헤드셋 크라켄 V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도 이제 제품 패키징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패키징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제품 설명서가 있고요. 당연히 스티커에 빠지면 아쉽죠. 그리고 헤드셋이 있습니다. 헤드셋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건 무선 동굴인데 제가 봤었던 레이저의 무선 동굴 중 가장 작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독특하게 C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 재질은 레이저 하이퍼플렉스라고 부르는 부드러운 연질 케이블은 아니고요. 두께감이 있고 조금은 뻑뻑한 느낌의 표면은 패브릭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블은 제품 충전 및 유선 연결 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글 연결용 연장 케이블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보시다시피 동글이 C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C타입 포트가 부족할 경우 연장 케이블을 통해 PC의 A타입 포트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크라켄 V3와 비교했을 때 크라켄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 유닛 쪽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쿠션 쪽이 V3 버전에서는 인조 가죽으로 외부 마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V4 버전은 통기성 패브릭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름도 한풀 꺾였고 슬슬 가을 준비를 하게 되는 시즌이지만 아마 올여름 게임하면서 인조 가죽 재질로 마감된 헤드셋 사용하신 분들은 그쵸, 이 볼에 쩍쩍 달라붙는 경험 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어 쿠션 쪽 재질은 패브릭이 상당히 잘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헤어밴드 쪽에서 이어 유닛 쪽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이 있는데 이것도 살짝 코일형으로 디자인을 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멋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밴드의 경우 외부는 인조 가죽, 그리고 정수리 쪽에 닿는 부분은 패브릭 재질의 메모리 폼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쿠션감이 꽤 두텁습니다. 자, 이제 조작부를 살펴볼게요. 좌측과 우측의 조작용 스위치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좌측으로 USB 포트와 전원 버튼, 그리고 음량 조절용 노브와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스마트 스위치와 채팅 밸런스 조절용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좌측에 위치한 스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륨 조절 노브는 무한 회전 방식입니다. 전자식으로 윈도우 시스템 음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시스템 음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원 버튼의 경우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헤드셋 전원을 켜고 끄는 기능 외에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할 경우 전화를 받거나 끊는 기능, 그리고 음악 재생 시 한 번 눌렀을 때 재생 및 중지, 두 번 연속으로 눌렀을 때 다음 곡, 그리고 세 번 연속으로 눌렀을 때 이전 곡 선택, 이런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음소거 버튼은 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입력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이크 음소거를 할 경우 마이크 LED가 붉은색으로 전멸되기 때문에 마이크 음소거 상태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스마트 스위치의 경우는 전용 프로그램 시냅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헤드셋에서 이퀄라이저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Music, Custom, Game, Movie, Music, Bluetooth, Hyperspeed Wireless. 한 번 누를 때마다 어떤 이퀄라이저가 적용 중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퀄라이저 값은 헤드셋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THX 스페이셜 오디오는 PC 사용 시 이 시냅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위치를 두 번 연속으로 눌러주면 2.4GHz 무선 연결 방식과 블루투스 연결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스위치 하단에 있는 챗 밸런스 버튼은 게임을 할 때 보이스 채팅과 게임 사운드 간의 이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전용 프로그램 시냅스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헤드셋에서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기능은 2.4GHz 연결 시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챗 밸런스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주면 게임 챗이라는 음성이 들리고 이때 음량 조절을 하게 되면 게임 사운드를 최대로 할지 아니면 게임 사운드와 채팅 사운드를 밸런스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보이스 채팅 쪽을 최대로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Game Chat, Chat Maximum, Balanced, Game Maximum, Balanced.
자, 요즘은 게이밍 헤드셋에서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마이크 성능만을 따지고 헤드셋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자, 기존 크라켄 시리즈의 마이크 성능도 물론 나쁘진 않았지만 이번 크라켄 V4는 레이저 게이밍 헤드셋 중 마이크 성능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이 블랙샤크 V2 프로의 하이퍼 클리어 슈퍼 광대형 마이크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이 수납형 디자인을 채택을 했는데 마이크의 제품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또 놓고 뺄 때 유격이 있다거나 날리는 느낌 없이 깔끔한 조작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사운드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은 40mm 레이저 트라이포스 티타늄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레이저의 게이밍 헤드셋에 사용되는 이 트라이포스 드라이버는 레이저가 특허를 받은 자체 드라이버입니다. 특히 트라이포스 티타늄 드라이버는 플래그십 라인에만 사용되는 드라이버인데 크라켄 V4에서는 기존 50mm에서 40mm로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이 트라이포스는 기존 바라쿠다 X에서 40mm 버전이 등장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 익숙한데 트라이포스 티타늄 버전이 40mm로 등장한 건 아마 이 녀석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기존 50mm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 주파수 응답성에서 저음역대 범위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스펙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자,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레이저의 경우는 헤드셋 간 스펙이 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품의 폼팩트에서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니 사운드 측면에서는 라인업 간 튜닝에서의 차이점이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퀄라이저를 커스텀 세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가에 따라서 이 차이점도 줄어들겠지만 크라켄 V4의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제품의 기본 출력이 꽤 높다는 점입니다. 이 간혹 무선 헤드셋 사용 시 음량이 너무 작은 것 같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모델은 제가 장담컨대 음량 때문에 불만이 생길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출력이 높습니다. 자, 이제 전용 프로그램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냅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우선 이퀄라이저 세팅은 게임과 영화 그리고 음악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사용자 지정으로 커스텀 이퀄라이저도 지원이 됩니다. 또 그 외 채팅과 게임 쪽 밸런스 조절을 지원을 하는데 시냅스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셋에서 직접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성 측면은 헤드셋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방해 금지 및 사운드 표준화, 저음 증폭, 음성 선명도 등의 옵션도 제공을 하는데 다른 기능들보다도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연결할 경우 게임 중에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 수신음 쪽으로 넘어가는데 방해 금지 옵션을 활성화하게 되면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헤드셋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 표기가 차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활성화를 하면 전화 자체의 수신을 차단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단지 헤드셋 쪽으로 연결되는 것만 막아지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방해 금지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하다가 전화가 걸려오면 수신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순간부터는 통화를 끝낼 때까지 오로지 전화 쪽 사운드만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쪽 사운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동시 출력 지원은 안 됩니다. 자, 마이크 세팅 쪽은 이퀄라이저 3개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 게이트라든지 볼륨 표준화, 음성 선명도, 주변 소음 저감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레이저 크라켄 V4의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음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레이저 크라켄 V4의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음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레이저 크라켄 V4의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음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들려드린 건 따로 필터라든지 플러그인 작업 없이 녹음된 소리 원본 그대로 들려드린 건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용을 할 때 디스코드를 많이 쓰시죠. 그럼 디스코드를 쓰시게 되면 여기에 디코에서 제공하는 추가 기능들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면 헤드셋 마이크 성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이 블랙샤크 쪽 마이크가 정말 좋았었는데 이 정도 품질이면 잘 이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 모델, 아니 크라켄 헤드셋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크로마 RG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헤드셋 라인업 중 유일하게 크로마 RGB를 강조하는 제품이 바로 이 크라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크라켄 V4는 크로마 RGB 뱀독이 한층 더 독해졌습니다. 9개의 조명 영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전 설정된 조명 효과뿐만 아니라 커스텀 조명 효과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조명 영역이 많고 그리고 크고 밝으면 레이저 크로마뽕은 확실히 넘친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이즈. 늘 제가 헤드셋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전투머 사이즈 기준으로 60호. 아마 지금 카메라 클로즈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두드러지게 아마 보일 겁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헤드셋 착용했을 때 여유 있다고 말씀드릴 정도라면 정말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시더라도 헤드셋 크기 때문에 힘드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델 최대한 느려서 제가 착용을 하게 되면 정수리에 공간이 남습니다. 꽤 남아요. 이 지금 정수리 안 눌리고 있거든요. 떠 있어요, 정수리 쪽에. 아마 제가 그동안 착용을 해봤던 헤드셋 중에 가장 사이즈가 넉넉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착용 시 착용감으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무게가 스펙 기준 350g, 실측 기준 344g이 나왔는데 현재 레이저에서 판매 중인 헤드셋 중에 이 녀석 가장 무거운 녀석이에요. 무게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좀 무게 때문에 고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배터리 타임은 현재 레이저 무선 헤드셋 기준 최대 작동 시간이 70시간이거든요. 이 모델도 70시간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건 RGB를 껐을 때 기준입니다. RGB를 사용하시게 되면 3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한 반 정도로 줄어들죠.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GB가 생명인데 RGB를 또 끄는 건 의미가 없겠죠. 결국 35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놓고 RGB 끄고 쓸 것 같으면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레이저 쪽 제품들 리뷰를 하면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제품이 좋냐? 뭘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간간히 계신단 말이죠. 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모델의 경우 공식몰 판매가 기준 25만 9천 원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가격이죠. 하지만 블랙샤크 V2 프로 2023 버전이 29만 9천 원이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그것보다는 의외로 저렴해요. 최근 레이저가 조금씩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긴 한데 기능적으로 크라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블랙샤크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단 말이죠. 따라서 레이저 기준에서만 본다면 의외로 가격이 잘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가격 얘기하기 전에 기존의 레이저 제품들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30만 원대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단 좀 가격이 잘 나왔어요. 하지만 어쨌든 25만 9천 원 부담 없는 가격은 아닙니다. 만약 극강의 게이밍용 헤드셋을 찾고 계신다는 기준에서 본다면 크로마 RGB 뽕맛에 취하고 싶고 또 최신 기능들 그리고 스마트폰 및 여러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동성 그리고 이 제품 동글이 C타입이기 때문에 UMPC 등과의 호환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크라켄 V4가 상당히 괜찮은 녀석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PC 쪽으로만 사용을 할 것 같고 또 크로마 RGB 같은 건 필요 없고 가볍고 반대로 이제 게이밍 사운드와 마이크 성능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블랙샤크 V2 하이퍼 스피드 모델이 좋을 거예요. 그거는 19만 원대라서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무게도 280g밖에 안 되는 녀석이거든요. 단 이 사운드라든지 마이크 성능은 블랙샤크 V2 프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빡겜 유저들한테는 방금 말씀드린
블랙샤크 V2 하이퍼스피드 모델이 좋을 겁니다. 자, 여튼 이번 영상이 새로 나온 크라켄 V4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레이저 기준 어떤 헤드셋을 선택을 하면 좋을지 고민인 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 나누세요. 고맙습니다. 자, 매우 화려하고 매우 고급스럽고 매우 다양한 최신 기능이 들어있는 녀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레이저에서 나온 헤드셋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요소들은 죄다 때려 넣은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께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크라켄 V4 헤드셋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 남겨주세요. 어떻게 댓글이 달지 궁금하긴 하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Something to believe.